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Q51입니다. LG에서 나온 제품이고 V60의 출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월 달에 LG에서 내놓은 중저가 휴대폰입니다. 가격은 31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고 일단 제가 받은 제품을 까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Q51이라고 적혀 있고요. DTS-X Exclusively for LG 32GB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일단 Q51 개봉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집어서 올리면 이렇게 본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와 뒤에 요거 좀 느낌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쭉 보이고 있죠. 은색 테두리인데 요거 색감이 좀 오묘합니다. 크롬 광택으로 빛나고 있는 테두리를 볼 수가 있고 펄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우와 괜찮다 라는 느낌. 여긴 C타입 그리고 그 유선 이어폰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송수화부 스피커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건 스테레오 스피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려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겉에를 보게 되면 이제 음량 조절 버튼, 음량 높이는 거, 낮추는 거, 그리고 어시스턴트,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엔 전원 버튼이 달려 있고 유심 꼽는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LG 휴대폰에 어떻게 보면 약간 특장점? 장점이 아니라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액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도출되어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 보이기까지 하는 정도의 그 액정의 특징입니다. 이건 X4에서도 보여줬던 그 액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뒷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좀 이렇게 그 연속성이 좀 유지가 되는 듯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뒤에는 카메라가 3개가 있습니다. 각각 1300만화소, 500만화소, 200만화소의 카메라가 이렇게 줄줄줄 달려있죠. 200만화소 같은 경우에는 심도 카메라의 역할을 하는 렌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플래시가 달려있고 지문인식 센서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소리와 함께 Q51이라는 문구가 보이면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밝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듭니다. 제가 이렇게 측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측방에서는 많은 광의 손실이 있고요. 강화 유리와 이 액정 자체가 긴밀하게 있다기보다는 살짝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액정입니다. 늘 베젤이 없는 휴대폰만 써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베젤이 두꺼워져 버리니까 굉장히 눈에 보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V50과 비교를 해보면 베젤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특히나 하단 베젤은 심각할 정도로 두껍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밝기가 너무 어두워서 자동을 해제하고 최대 밝기로 기동을 해볼게요. 자, 최대 밝기로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이제 편안한 느낌이 좀 듭니다. 같은 이제 흰색을 나타내는 이제 같은 화면입니다. 밝기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주변 밝기에 맞춰서 밝혀졌지만 최대 밝기 상태는 아니죠. 얘랑 거의 밝기가 삐까를 뜨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0이 적용된 건 아니에요. 확실히 UX는 기존의 것이 아닌 LG의 최신 UX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져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버벅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빠르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LG가 갖고 있었던 버벅거리거나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좀 보여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31만원짜리 휴대폰 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사용자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LG가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UX를 개선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LG UX는 안드로이드 9에서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10에서도 둘 다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9버전 UX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급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굉장히 좋은 사용감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LG의 홍보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기본 탑재 기기로는 최신 기종인 V50S 이후 최초인데 이걸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좀 많이 미스인 것 같아요. LG 폰을 괜찮은 폰 수준으로 만들어준 운영체제인데도 말이죠. 자, 일단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ON. 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죠. 이게 사실 저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 구동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100만원짜리 휴대폰과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 비교예요. 간단 비교. 이게 성능의 전체를 대변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카메라 구동, 하드웨어가 들어오는 걸 좀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톡. 얘가 먼저 들어오네. 오히려 Q51이 먼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조금 늦네요. 셋.
LG 요거 이제 최신 폰이 조금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전환되는 느낌 자체가 차이를 할 게 없습니다.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굉장히 저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요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 해외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휴대폰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살 수 있는 휴대폰들은 사실 30만 원대 초반에 이러한 스피커를 보유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소리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쪽에 달려있는 수화부에 달려있는 이 스피커의 음질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얘까지 같이 들으면 오히려 음질이 좀 뭉개지거나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이거는 좀 별론데 하는 그런 느낌의 어떤 사운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좀 단점인데 가격이 착한데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포인트는 굉장히 높이 사줄 만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딱, 그렇지. 딱, 그렇죠. 조금은 딜레이가 생기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탁, 오 좋아요. 탁, 그래요. 이 정도 느낌. 비슷하죠? 탁.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V50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약간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듭니다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저가 모델, 그러니까 저가 모델에 속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30만 원대면 저가 모델에 속하는데 저가 모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사용감, 이 정도의 어떤 매끈한 사용감을 좀 보여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높이 살 만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화면이 약간 떠 보인다는 것, 안에 있는 액정과 겉에 있는 보호 유리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약간 한지 액정? 약간 그러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연속성, 심리스하다라는 표현을 삼성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런 심리스한 면들을 방해하는 저가형 휴대폰에나 존재했던 이러한 약간 물방울이 머물러 있는 듯한 액정의 이런 저가형 휴대폰 디자인을 채용한 건 상당한 단점으로 보여지게 되네요. 지문 센서도 준수하고 LG페이까지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LG Q51의 휴대폰에 대한 제 점수는 사실 한 70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점까지.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압도적인 단점들이 조금 존재해요. 베젤이 굉장히 두껍다거나 LCD 판넬에 대한 퀄리티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지금 내가 보유한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중저가 모델을 고르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휴대폰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그렇고요. 2차 후기로 쭉 한 번 더 사용을 해보고요. 통신 및 사진 그리고 평소 생활 느낌 같은 것들 마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2차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전자의 점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 안녕! 곰빠!